대학생 기말고사 끝나면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다음에 지금 아니면 사실 시간 없어. 결국은 너네 뒤에서 안 좋은 소리가, 걔들 나중에 사회까지 가 친구 같지? 아니야. 사회까지 가 선배 같지? 아니야. 이 파란색에 이제 들어가야 되지? 빨간색과 파란색을 분리한 것은 파란색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말한 빨간색은 내가 입시 강사잖아? 그러니까 입시에 관련된 것. 그 다음 대학 가서도 너희들이 그 대학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대학 가서 성적 망가지고 스펙 망가지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네 공부하는 입장에서 학문하는 입장에서 필수적인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 사실 파란색은 생활과 관련된 거야. 하지만 그 중요도는 빨간색 못지않지. 시작해볼까? 보금자리 확보. 이거는 서울에서 살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는 애들은 별 의미가 없고 지방에서 서울로 오거나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제 객지로 유학 갈 경우 신속히 움직여야 된다. 어? 아직 아니지 않아요? 3월달에 들어갈 건데. 아니야. 그러다가 큰일 나. 그렇게 생각하는 애 되게 많은데 3월 가니까 뭐 2월 뭐 중순쯤 그때 가서 마련하면 되죠. 아,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지금 해야 돼. 지금. 자, 동그라미 2번. 대학 기숙사가 사실 제일 흔하지. 신청 기간이 보통 1월 초중순에 마감이 돼 버려. 이게 뭐냐면 수시 합격자 먼저 신청받고 그다음에 TO가 수시 정시 따로 있기 때문에 정시 합격자 나중에 따로 받는단 말이야. 수시 합격자가 정시 합격자 기숙사 신청할 때 신청 못 해. 뭐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서 지금 자기가 대학 기숙사의 입사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추천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자격이 되는지, 또 대학 기숙사가 지역에 따라서 또 받는데 자기가 사는 지역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게 지금 돼야 돼. 지금 2월, 12월 중순인데, 그지? 그러니까 급하다. 그다음에 당장 학교 홈페이지 생활관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돼. 이게 보통 추첨제기지만 선착순인 경우도 있거든. 그런데 지금 벌써 수시 최초합일 경우에는 애들 벌써 신청했단 말이야. 서둘러야 된다. 그런데 선생님은 몇몇 기숙사가 정말 쾌적하고 뭐 2인 1실 정도의 뭐 학교에서 거리도 가깝고 뭐 건물도 깨끗하고 이런 몇몇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선생님은 기숙사는 좀 추천하지 않는 편이야. 왜냐면 기숙사가 아무리 너네가 학점 관리를 잘하고 공부를 잘해도 쫓아내. 왜냐면 추첨을 돌려야 되잖아. 근데 너네가 학점을 잘 맞아도 성실한 대학생활을 해도 그만큼 성실한 대학생활을 하는 애들은 많기 때문에 결국 추첨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나는 2학년 1학기, 나는 3학년 1학기, 나는 2학년 2학기 언제 쫓겨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자기의 주거 생활이 안정되지 않지. 그래서 내가 차선으로 권하는 것은 학사야. 보통 학사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법적 명칭은 장학관이지. 지방에서 서울에 만들어. 예를 들면 전라도 애들 유학생들이 서울로 가면은 전라도 도에서 학사를 만들어서 기숙사를 만들어서 서울 안에 거기서 살게 해주는 거지. 이것은 기숙사와 달리 추첨이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끼치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학사의 입사 요건이랑 어떤 장학관에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요건을 유지만 한다면 기숙사보다는 오래 운 좋으면 4년 내내 살 수 있기 때문에 주거생활이 안정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권하는 편이고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그 향토장학금 있지? 그거랑 관련돼 있으니까 한번 빨리 자기의 소속된 시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돈 좀 있다 또는 자기는 성격상 누구랑 부대끼면서 사는 거 못 참는다 또는 2번 3번 떨어졌다 난 자격이 안 된다 하는 애들은 이제 사실은 삶의 질이 제일 높은 것은 방 잡는 거지. 근데 이것도 선점이야. 보통 애들은 지금 해봤자 그러면 1월이랑 2월 월세 아깝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OT나 예비대학이나 무슨 학교 미리 방문, 무슨 행사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자주 가야 돼, 학교에. 수시 합격자들은. 그런 것도 있지만 선점이라는 개념이 있지.
대학생들은 보통 기말고사 끝나면 방을 옮기거나 방에서 나가서 기숙사로 들어가거나 교환학생을 떠나거나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기말고사 직후야.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학생 기말고사 끝나면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선생님은 너네가 빨리 선점하는 대상이 싼 곳이길 원하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하면 자칫 남녀차별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안전이 되게 중요해. 예를 들면 건물 외벽에 가스관이 없다라든지 그다음 창문이 이중창으로 잘 잠금 장치가 돼 있다라든지 이거를 그냥 뭐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라는 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선점을 하려면 쉽게 말하면 좋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런 것들 중 가장 저렴한 거. 이 개념이야. 선점이. 무조건 제일 싼 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은 수시 합격자만 있지만 아직 추합은 돌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추합으로 합격할 애들이 방 계약 안 했다고. 그 다음에 정시 최초합이 끝나면 또 엄청난 애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정시 추가 합격한 애들은 사실 2월 말이야. 그때 방 없어. 그러니까 정시 최초합이 시작되기 전에 무조건 선점을 해야 된다. 어떤 걸? 제일 싼 걸? 아니. 제일 좋은 걸? 아니. 안전하고 깨끗하고 펄레 없고 그지? 그런 것들 중에서 그나마 저렴한 거. 이거 선생님 생각에는 12월 말이나 빨라도 1월 첫째 주에는 다 고갈돼. 그래서 빨리 움직이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 따기. 이거 어른들도 많이 말씀하시지, 선생님뿐만 아니라. 근데 어른들은 나중에 시간 없으니까 지금 운전면허 따놔라. 운전할 줄 알아야지. 그냥 이 수준이시겠지만 선생님은 사실 동그라미 1번 때문에 강조하는 편이야. 너네들이 대학에 가면 스펙 때문에 토익, 토플, 커말, 한국사, 한국어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고 자기 전공에 따라서 추가적인 자격증이나 응시할 기회가 많거든. 근데 응시장에 신분증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잖아. 아니 그때 주민증 잃어버리면 골치 아파. 그 다음에 나는 휴대폰 모바일 신분증 있는데 그거 나중에 응시장 가봐라. 일부 애들은 고등학교 때 가봤겠지만 모바일 신분증 있는 애들은 어차피 핸드폰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냥 책상 위에 신분증 올려놓고 시험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복잡해. 그러니까 저건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응시장의 용도로 나는 대학 가서 시험을 많이 볼 거니까 나는 운전면허 따고 운전면허로 시험 보고 주민증은 집에 두고 모바일은 어차피 처음부터 전원 꺼서 가방에 넣겠다. 이런 용도로 따놓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지금 아니면 사실 시간 없어. 대학 가면 진짜 바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무조건 공부하느라 바쁘다기보다도 공부하고 놀기까지 하느라고 바빠. 그래서 운전면허 따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보통 지금 이 시기에 따지 않으면 졸업할 때까지 운전면허 없다가 그냥 어디 친구들이랑 여행 가도 운전면허 있는 애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 그 다음에 뭐 렌트카도 못 빌리고 대학교도 여행 가서 아주 불편하니까 그 점 명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빠한테 주도 배우기. 야, 이거 절대 꼰대 같은 내용 아니야. 이 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사회생활, 대학생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대학생활의 사회생활 습관이 그대로 실제 대학 졸업 후 사회 나가서 연결되는데 여기에서 큰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이 술이지. 일단 한번 들어봐. 술을 잘 마시는 것이 굉장히 인싸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술 먹으면서 으쌰 우리 과 뭐 애국 한양 해방법대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술 잘 마시는 것은 자랑도 아니고 낭만도 아니고 인싸도 아니야. 막 술 잘 마셔. 저 진짜 술 잘 마셔. 이런 말이 너희들한테 들리긴 하겠지만 실제 뒤에서는 쟤 술만 먹고 꼰대 되고 꽐라 되고 막 굴러다니고 안 좋은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 술자리 중에 또는 술자리 후에 흐트러지지 않는 능력이 진짜 인싸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신뢰를 받아. 그러니까 더 큰 일에 중요한 일에 참여할 기회도 더 많이 생겨. 이 점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술자리의 여부, 그 술자리에 참여할지 말지. 그 다음에 참여했을 때 웃을지 깔깔깔대면 웃을지 아니면
근엄한 표정을 지을지 뭐 이런 것서부터, 그 다음에 술자리에 1차만 하고 나올지 2차만 하고 나올지 아니면 2차 중에 밤 11시 40분이 돼서 지하철 끊기기 전에 나올지 이 모든 것들은 너네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뭐 이 술자리는 꼭 참여해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도 대학 많고, 그 다음에 뭐 참여 시 뭐 야 웃어 막 선배들한테는 깍듯이 해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야 지하철 끊긴다고 2차에서 3차 안 넘어가는 애들 알아서 해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그런 사람들 다 아웃사이더야. 그런 사람들 다 루저야. 그런 사람들 나중에 막상 취업하고 사회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거야. 그지? 항상 술자리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떤 성격의 어떤 사람들끼리 어떤 주제로 술을 매개로 논의하느냐를 너네가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을 해야지, 남이 그렇다고 해서 따라다니고 그러면은 결국은 너네 뒤에서 안 좋은 소리가, 뒷소리가 막 나오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분명히 나는 남이 시킨 대로 했는데. 그지? 그러면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너네가 스스로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지. 멍청해서가 아니라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닌데요? 전 고등학교 때 술 많이 마셔봤는데요? 뭐 그래 봤자 고등학생들끼리 마셨잖아. 어른들이 어떻게 마시는지 모르잖아. 그지? 근데 술자리에서 실수 안 하고, 술자리에서 취사 선택을 잘 하고, 술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판단하는 것도 부모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지만, 주도라고 하지, 술자리에서 어떤 형식이 있어. 규칙이 있고 범절이 있어. 그거를 왜 요구하느냐? 꼰대라서가 아니라 그런데 신경을 쓰다 보면 술 먹고 정신을 놓질 않아.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술 먹고 나중에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돼. 그런 어떤 안전장치로 생성된 게 주도거든. 근데 이 주도를 친구들한테 배우거나 선배들한테 배운 애들이 있어. 아니야. 주도는 본인에게 굉장히 득이나 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너네를 아끼고 너네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 그냥 친구나 선배한테 배우게 되면 그거는 그 친구나 선배가 자기 술자리가 마치 사회 규범인 것처럼 너네들한테 강요하는 거지, 너네한테 득되는 생산적인 주도가 되지 못한다는 거지. 위에 제목은 뭐 아빠한테 배우라고 돼 있는데, 뭐 그건 선생님이 옛날 사람이니까 하는 말이고, 아빠든 엄마든 상관없어. 너무 어리지 않다면 뭐 삼촌이나 이모도 나쁘지 않아. 너네 미래를 걱정해 준 사람한테 술자리에선 이런 규칙과 형식이 있단다를 배우고, 너네가 그걸 실천하다 보면은 그 규칙과 절차를 지키면서 정신줄을 놓지 않게 되고, 쟤는 술 마시면서도 흐트러짐이 없어. 그 다음에 쟤 술자리 끝나고 애들 다, 꽐라된 애들 다 챙기고 혼자 걸어서 집에 갔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거기서 생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다른 사회생활과 다른 뭐 어떤 모임이나 프로젝트 참여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선생님은 술을 못 마시거든. 아예 안 마셔. 그래도 아무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었지만 대부분은 마시잖아. 근데 그게 일단 안 마시는 것은 사회적인 해악이 거의 없는데, 마실 경우에는 어떻게 마시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정말 강조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엄빠랑 시간 보내기. 이것도 꼰대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니야. 역시 들어봐. 너는 입시 기간 동안 가족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집중해야지, 가족에게. 이 시기만큼이라도. 여기까지 들어봐도 꼰대 같지? 역시 절대 아니야. 계속 친할지 잠깐 스쳐 지날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학 입학 초기에 만나게 돼. 또는 대학 입학 이전에 이 시기에 막 카톡 올라오고, 뭐 건국대학교 어디, 뭐 고려대학교 어디 합격하신 거를 뭐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모여서 뭐 친목을 다져요. 걔들 나중에 사회까지가 친구 같지? 아니야. 사회까지가 선배 같지? 아니야. 걔들 너네 못 따라와. 왜냐면 벌써부터 후배 불러서 술 먹을 생각이라도 하니까. 그지? 어차피 부모님은 입학하면 얼굴 보기도 힘들어. 그지? 그런데 쓸데없는, 정말로 오래 갈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느라고 이 소중한 시간을 가족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진짜 후회하게 되는 거지. 동그라미 3번이 이제 되게 중요하고 내가 이 항목을 만든 이유인데, 너네가 자취나 기숙사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집에서 통학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뭐, 물론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뭐, 도서관에서 밤을 샌다거나, 뭐, 내일까지 조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 취합이 안 됐다거나. 근데 그때 부모님 얼굴 보기가 되게 힘든데, 일정 간격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 그 정도만이라도 부모님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특별한 같은 가족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기하게 학교나 교우 생활의 건전성이 유지가 돼. 여기서 건전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범죄를 범하지 않게 돼 이런 뜻이 아니라 생산적인 어떤 건전한 어떤 자기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길을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오랫동안 부모님 안 보잖아? 그러면 나중에 한 2, 3년, 3학년, 4학년 됐을 때, 내가 왜 1, 2학년 시간을 그렇게 병신같이 보냈지? 할 만한 행동들로 수많은 시간을 뺏기게 된다는 거야. 이게 선생님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그 사례를, 내 제자들의 사례를 많이 얘기해 주는데, 유튜브다 보니까 다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일단 대학 입학한 후에는 못해도 자기 상황과 상관없이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부모님 얼굴을 본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족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라. 왜냐면 여태 입시 때문에 소홀했기 때문에 대학 가면 더 부모님 얼굴을 못 보게 되는데 그럼 가족이 해체돼 버리잖아. 그럼 너네들의 건정성과 어떤 자기 목표를 향해서 정도를 가는 그 힘을 주는 유일한 어떤 안전장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 나는 부모님이랑 여행 가라고 말하지 않아. 부모님이랑 뭐 중요한 활동을 하라. 뭐 부모님이랑 뭐 24시간 보내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은 뭐 엄마나 아빠가 빨래를 거실에서 개고 있으면 옆에서 그냥 같이 개면서 농담 따먹기를 한다든가. 그동안 신경 안 썼잖아. 그 다음에 무슨 아빠가 엄마 몰래 낚싯대 새거 신제품 구매한다고 당근하는데 같이 갈래? 그럼 따라가서 같이 내고도 해주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건 단지 윤리와 사상이 아니야. 너네 대학 생활의 생산성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자, 다음에 노란색이 나왔지? 이거는 솔직히 중요도가 제일 낮으니까 노란색이라고 한 건데, 선생님 제자들이랑 이렇게 자주 통화하는 편이거든, 선생님은. 근데 선생님 제자들의 케이스를 보면, 이건 신입생들한테는 반드시 단도를 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운동하기라는 것은 사실 운동하라는 목적보다도 20대 후반까지 성장기잖아. 근데 이 시점에 애들이 성형을 많이 하거든. 성형을 많이 하는데 이 성형이 부작용 위험도 크지만 이건 남들한테도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안 할게. 근데 부작용 없었다 하더라도 너네가 28, 29까지는 계속 성장해. 키만 크는 게 아니라 얼굴 형태나 근육이나 신경 섬유가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성형 직후에 그 모양이 유지가 안 되고 바뀌어 다시. 그래서 부작용에 의해서 후회하는 사람 플러스 성장기가 끝난 후 변한 모습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 합치면 선생님 제자들을 전체 집단으로 했을 때 약 70% 전후가 다 후회해. 나중에 진짜 이뻐질 때 한 26, 27대 해도 되잖아. 왜 지금 하고 난리야. 그 다음에 타투 새긴 애들 많아. 내 제자들 중에 이 타이밍에. 이거는 근데 나 말고도 부모님도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타투 문신이라고 하지. 나중에 지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100% 흉터가 남아. 근데 너네 하다못해 핸드폰을 써도 질리고 캐릭터 필통을 써도 질렸지 않니? 타투 안 질릴 것 같니? 이건 100% 후회. 100%. 그러니까 타투도 하지 않는다. 선생님 저는 발목에요. 발목에 하트에 화살표 꽂힌 거 딱 하나만 하려고요. 웃기지 마. 너네 그거 30 돼봐 얼마나 쪽팔린가. 이불킥이라니까. 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저 외모 업그레이드를 꼭 하고 싶거든요.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얼굴 다 필요 없다. 타투 다 필요 없어. 외모의 핵심은 몸매야. 여기서 몸매는 어떤 성적 의미에서 몸매를 말하는 게 아니야. 옷을 입어도 태가 나고 또 몸매가 바로 서서 그러니까 자세가 굳어진 거지. 그래서 걸을 때 당당해 보이고 이런 게 진짜 외모고 매력이란 말이야. 근데 운동을 하면 당연히 건강한 몸매가 만들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이 영상 컨텐츠에서 했던 내용들 어떤 거는 이미 부모님한테 들었던 얘기고 어떤 거는 처음 듣는 얘기고 또 막상 끝까지 듣고 나니까 당연한 얘기지. 근데 내가 이걸 왜 컨텐츠까지 만들었을까? 당연한 얘기를. 당연한 걸 안 하니까. 그리고 그 당연한 걸 안 한 걸 후회한다고 3학년 말쯤 제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이 내용의 스크립트를 선생님이 또 올려놓을 거거든. 링크랑 같이.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폰에 넣든 탭에 넣든 아니면 출력해 놓든 이렇게 해서 오늘 듣고 좋다 하고 며칠 지나면 또 까먹으니까 그래서 겨울 내내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자, 이상